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6번서부터 40번까지 해서 10년도 2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쫙 복습하고 5문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이크를, 이게 사실 이 마이크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저급으로 좀 들려요. 마이크도 이제 성능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보약 거 한 5만 원대 거를 샀는데, 이게 C타입으로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날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고 영상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습할게요. 16년도 2회차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전동기의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 준다. 22번 발전기를 전격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우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42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몇 프로인가? 요 공식 이용해서 풀면은 답은 10%가 나옵니다. 전압 변동률은 10%입니다. 23번 육국 직렬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300, 매극 자속 0.02 웨버, 회전수 900rpm일 때 유도기 전력은, 여기서 답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넣으면은 270V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단 직렬권에서는 항상입니다. 직렬권, 팍권이라고도 하고 입니다. 만약에 직렬권이 아닌 병렬권이나 분권으로 물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게 되죠. 그러면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의하고 푸셔야 되고, 정확하게 극수 관계, 그 다음에 극수 관계를 병렬 회로수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풀어야지만이 이 공식을 놓고 4번과 같은 답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겁니다. 23번, 4번, 24번. 동기조산기의 계좌를 부정유자로 하여 운전하며 리액터로 작용하죠. 답은 3번입니다. 25번 삼상교류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D진 2분의 파이 라디안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여기서 답은 4번이라고 했죠. 아니, 3번이라고 했죠. 감자 작용을 하여 기전력을 감소시킨다. 이 관계 설명드렸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26번 전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4번이죠. 히스테리시스성과 마전류를 줄이기 위하여. 27번 역병렬 결합의 SCR의 특성과 같은 반도체 소자는, 답은 4번 트라이액. 28번 전기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 엔타치는 몇 프로인가?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뭐야?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눠준 값이죠. 이거는 변압기랑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라는 걸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식이 뭐가 돼요? 답은 4번이 되죠. 29번 20kV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몇 kVA인가? 여기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률을 이용해서 요
여기에 있는 풀이 방법으로 계산해도 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3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동기발전기의 용량이 같을 것. 크기, 위상, 주파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31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저항 중 가장 적당한 것은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3번이죠. 계좌 저항의 저항값을 0으로 해야지 계좌 전류가 최대가 돼서 충분한 자속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요 내용이에요. 설명드려. 이 관련 수식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기동전류, 계좌전류, 기동토크, 기동저항, 계좌저항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두고 한번 상하 관계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2번 국습 10 동기속도 6000rpm인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여기 답은 1번이죠. 요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공식을 좀 NS는 P분의 120F를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수식 이동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50Hz가 나옵니다. 33번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죠. 응고점이 높을 것. 34번 동기기 손실 중 무부하 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의 손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부하 손실과 부하 손실. 무부하 손실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하가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디 커런트 로스, 그 다음에 히스테리 로스, 그 다음에 풍선, 배열이 마찰손이 돌든 알돌든 무부하 상태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 무부하 손이라 함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과 에디 커런트 로스, 그러니까 와전류 손실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손은 I자승 R손 또는 구리손 또는 동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전기자 동손. 35번 직류 전동기의 제어에 널리 응용되는 직류 전압 제어 장치는 여기 답은 1번이죠. 초퍼.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36번 동기 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 속도 NS 회전자 속도 M 2차 동선 PC2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답은 1번이죠. 2번이죠. P0를 P2로 나눈 것도 효율이 되고 N을 NS로 나누는 것도 효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 빼기 S를 여기 뭐 곱하기 100이 빠지긴 했지만은 이것도 효율이 2차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외워 놓으세요. 37번 변압기의 결선에서 제3고조파를 발생시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3상 결선은 우리가 Y결선은 상고조파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 Y결선으로부터 고조파를 제3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델타 결선을 넣으면 이제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 상고조파 발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상고조파를 발생시켜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결선 방법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Y-Y 결선은 상고조파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차 건선과 2차 건선의 변압기는 1차 건선과 2차 건선이 있는 게 일반이지만은
때에 따라서 YY 델타 결선이나 Y 델타 델타 결선이나 이런 방법들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좋고요. 잠깐 여기 밑에 표를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Y-Y 결선 중선점 접지 가능하고 고조파 억제 효과, 상전압의 상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로 절연 용이, 전압 변동률이 적고 효율이 좋다. 단점 상고조파 영향 발생, 부하 불평형 시 전압 불평형이 발생됩니다. 델타 델타 결선은 상고조파의 영향은 없음.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나도 V 결선이 가능하고 대전류 부하에 적합합니다. 단점은 중선점이 없어 단상 부하 공급이 어렵고 절연이 필요하고 상전압과 성간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Y 델타 결선은 Y측 절연이 쉽고 델타측 상고조파 제거 가능하여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강압하는 경우 유리. 중성점이 없어 단상 부하의 공급이 어렵고 위상 변이가 30도 발생하여 병렬 운전이 어렵다. Y 델타는 중성점 접지 가능하여 단상 부하 공급 용이. Y측 결선이 루트 3분의 1로 낮아 절연이 용이, 전압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단점은 위상 변이 30% 발생하여 병렬 운전 어렵고 1차측 단락 시 델타 결전에 순환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뭐 일반적인 사항은요, 이게 고장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델타 결선을 하나를 껴놓는 게 또 좋아요. 델타만 하면은 비접지 계통에서의 이제 고장을 검출하는 방법은 좀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기기에 만약 전기기기에 그 과목이 혹시나 나오면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기능사로서. 왜냐하면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기사의 영역에 기사들이 공부하는 영역에 좀 가깝습니다. 실무는 사실 기사냐 기능사냐 뭐 기술사냐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실무는 가면은 현장에 짬순으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게 배치가 다 돼 있어 갖고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그분들도 현장에 계신 그분들도 노하우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좋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럴 때 의견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능사로서는 지금 여기 있는 수준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기능사만 따고 가서 그래서 현장에 오래 있다 보면은 사실 후배들이 뭐 기사 딴 사람도 있고 산업기사 딴 사람도 있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 경험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벌써 그 업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조치나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월등히 우수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현장을 말하다나 뭐 취업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그럴 적에 빨리 현장에 가서 업무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시고요. 38번 부호울주 계정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우리가 부호울주 계정기는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고, 부호울주 계정기는 제가 변압기의 탱크와 본체, 뭐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계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보호 장치는 우리가 차동 계정기라고 했죠. 기계적인 보호 장치로는 부홀지 계정기가 있고, 부홀지 계정기는 오일의 변압기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오일에 급속하게 변하는 것을 감지해서 알람이나 트립을 우리 감시원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그 절연유에 그 가스를 포집해서 가스 발생 유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실제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그건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변압기의 기계적인 보호 장치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말고 이 부홀지 계정기 말고도 충격 압력 계정기나
그 다음에 방압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또 변압기의 프로텍션으로 달려져 있어요. 154급에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컨서베이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변압기 본체, 그 다음에 얘가 부호월지 계정기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컨서베이터와 변압기 탱크의 상부에 배관을 이용해서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오일이 변압기의 절연유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에 압력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갖고 여기 루버백이 들어가 있고, 이게 팽창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브리더 쪽으로 또 이제 압력이 일부 좀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흡습을 하는 거죠. 흡습. 컨서베이터는 브리더와 연결돼서 흡습을 합니다. 그 오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숨을 쉬어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사람처럼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오일의 이제 팽창이나 온도나 번선 온도, 유온도나 오일의 변압기의 부하 상태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부월조 계정기 내부인데, 제가 그냥 좀 이해하기 좀 쉬운 거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rom 트랜스포머 탱크, 여기 탱크에서 오는 거고, 이쪽 탱크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to 컨서베이터, 여기 컨서베이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일 플로우를 더링 폴츠, 그러니까는 고자 동안에 오일의 플로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일의 플로우. 갑자기 확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싹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플로트 부표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알람을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오일량이 선서히 빠졌다 그러면 알람 정도만 울려주는 거고, 알람 정도만 이제 경보를 해주는 거죠. 그 오일 레벨은 여기에 이제 정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그림상에는요. 저는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거를 좀 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변압기가 좀 조그만 거지만 훨씬 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39번 삼상 유도전동기 운전 중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동 방식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회전 자개의 방향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거는 3개의 선 중, 삼상 전동기의 3개의 선 중 2개의 선을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A, B를 바꾸든 B, C를 바꾸든 C, A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회전 방향이 정회전하고 있는 그 120도의 전기각을 가지고서 회전하고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역회전이 걸려요. 역회전 자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자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토크가 걸리겠죠. 여기서 그러면 제일 빨리 제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다른 것들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 다이나믹 브레이킹 레지스터. 이게 우리 발전 제동, 다이나믹은 우리가 발전 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전 제동은 회생 제동과 다른 점이 뭐라고 했었어요. 잠깐 말이 나왔으니까, 발전 제동은 저항기로 그 전기가 생산된 거를 태워서 없앤다고 했죠. 소모시킨다고 했지만, 회생 제동은 전기자동차처럼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태우냐 충전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4%의 유도 기전력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1 나누기 4에 빼기 1이거든요. 답은. 그러면은 1 나누기 4, 그러니까 퍼센트를 우리가 항상 슬립은 0.04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25 빼기 1이 돼요. 그러면 24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식을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16년도 2회차 2과목 전기기기를 레벨 1에 대해서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벨 2 3회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